독일 하면 떠오르는 볼거리, 자동차, 맥주뿐이라고요? 물론 맛있는 맥주와 소세지, 자타공인 세계 최고 자동차, 그리고 소도시 여행만으로 독일의 즐길 거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주요 관광지를 손에 꼽았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디즈니 영화 오프닝 로고에 항상 나오는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가 된 그곳,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입니다. 디즈니 성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바이에른 피센 지방에 위치해 있는 이 고성은 바이에른 왕국의 4대 국왕인 루트비히 2세가 국보를 파탄내가며 광기로 지은 성입니다. 루트비히 2세는 다소 슬픈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즉위하여 장신의 미남 왕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으나 즉위 2년 후에 벌어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패한 뒤 정치보다는 예술과 건축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이 성들을 지었고 바이에른의 재정이 거의 파탄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퇴위되었고 퇴위 후 3일 뒤에 성 근처의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타살이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수영을 잘하던 젊은 국왕이 무릎 깊이의 얕은 호수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사 가득한 그의 삶과 죽음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트비히 2세의 3대 궁전, 노이슈반슈타인성, 린더호프성, 헤렌 킴제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성들은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독일에 오신다면 이 성들을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성들이지만 각 성의 건축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해보면 조금 더 깊이 기억이 남겠죠? 독일인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에도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루트비히 2세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사치를 반영하는 이 건축물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성의 주요 특징, 규모, 건축 기간, 공사비 등을 비교하고 물론 제가 직접 다녀온 영상도 포함해서요. 노이슈반슈타인성은 루트비히 2세 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동화 속 성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독일 건축 양식과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내부는 완전히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200개 이상의 방이 계획되었으나 완공된 방은 14개에 불과합니다. 1869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루트비히는 1884년부터 거주했으나 86년 그가 사망한 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어 현재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매년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 중 하나입니다. 린더호프 성은 루트비히가 완성한 유일한 성이며 프랑스 바로크 양식을 본떠서 지어졌습니다. 특히 베르사유 궁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방의 개수는 10개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매우 호화롭고 정교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건축은 1869년에 시작되어 187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성인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과 침실 곳곳에서 베르사유 궁전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헤렌 킴제 성 역시 루트비히가 루이 14세에 대한 동경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서 만든 성입니다. 바이에른의 가장 큰 호수인 킴제 호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완공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거울의 방은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보다 더 웅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성은 1878년에 착공된 가장 마지막 성입니다. 그러나 이 성 역시 건축 8년 만에 1888년 루트비히의 사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차린 뒤 미니 엘리베이터로 테이블 채로 올려주는 장치와 같이 번뜩이는 발상과 또 그것을 실현시킨 기술력이 궁전 내부에 가득합니다. 더 화려하고 실용적인 진화된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듯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국고를 탕진하고도 궁전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긍하게 될 정도입니다. 루트비히 2세의 성들은 건축적 걸작일 뿐만 아니라 그의 상상력과 낭만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각각의 성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바이에른의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관광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비교해보면 독일은 관광업보다는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 강국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여행하면 쇼핑, 해변, 맛있는 음식, 와인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독일은 물론 맥주가 있긴 하지만 뭔가 휴양 관광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기준 EU 주요 국가들의 국내 총 생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4,456빌리언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GDP를 산업 구성별로 살펴보면 독일 경제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조업과 수출이 GDP의 약 27%를 차지하며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비스업이 약 63%를 차지하며 농업은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웃 나라인 프랑스의 GDP를 살펴볼까요? 프랑스 경제는 서비스, 특히 금융, 관광, 소매업이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산업은 약 17%를 차지하며 프랑스의 광범위한 농업 산업으로 농업 비중이 독일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는 서비스업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이 약 24%를 차지하는 등 다각화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과 올리브유와 같은 고품질 수출품을 생산하는 주목할 만한 농업 부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변 국가에 비해서 독일의 관광 수입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는 관광이 가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독일 경제의 가장 큰 동력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루트비 2세가 남긴 아름답고도 슬픈 세 개의 성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독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의 주요 관광지와 루트비 2세의 서사, 그리고 독일의 GDP 비중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전에는 재정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다른 성들과 함께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왕가가 사라질 때까지도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매년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여름에는 하루에 6천 명이나 찾아오는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당시에 진 빚을 몇 번이나 갚고도 남을 정도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바이에른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봐도 멋진 건축물들이지만 배경을 알고 보니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츄스!